뉴스타파는 이렇게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실제 시각을 확정한 뒤 세월호 침몰 원인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단서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 결과 한 블랙박스 영상 속의 정보를 통해 매우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침몰 당시 세월호를 급격히 기울어지게 할 정도의 외부 충격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C데크 뒤쪽 2층 트윈데크에 실려있던 마티즈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좌측 하단에 X, Y, Z로 표시된 수치들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값으로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이 수치는 블랙박스에 내장된 충격 감지 장치 G센서의 값들입니다. G센서는 블랙박스 기기가 주변의 충격에 따라 전후, 좌우, 상하로 얼마만큼 움직였는지를 수치로 나타내줍니다. 기기에 따라 충격의 정도를 절대값 혹은 상대값으로 표시하는데, 상대값으로 표시한다는 건 통상 1초 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 상태의 충격치를 일정한 수치로 나타내준다는 뜻입니다. 평소에는 1에서 3 왔다 갔다 하다가 차가 살짝 돌진할 때 5에서 6 차이가 났다. 그렇다면 영상으로 봤을 때는 좀 분별이 쉽지 않아도 이 수치값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 블랙박스는 절대값이 필요가 없다는 거, 그리고 상대값을 사용하는 이유는 충격 감도를 좀 알기 위함이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용도로 상대값을 좀 씁니다. 이를 토대로 마티즈 블랙박스 영상의 G센서 값 변화를 분석해봤습니다. 이 차량이 인천항에서 화물칸에 실린 이후부터 제주도를 향하는 도중 녹화된 모든 화면에서 G센서 값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3 수준에서 움직였습니다. 엔진의 떨림 혹은 선체가 일렁이는 데 따른 미세한 흔들림이 반영된 수치입니다. 만약 참사 당시 세월호를 크게 기울게 할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그로 인해 화물이 한쪽으로 밀려간 것이라면 화물 이동이 시작되기 이전 시점에서 이 G센서 값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어땠을까? 이 영상 속에서 최초로 화물이 미끄러지는 소리가 포착된 시점은 실제 시각으로 8시 49분 26초. 그 이전 시간대엔 어느 구간에서도 G센서 값의 급격한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화물 이동 소리가 들리기 10초 전부터의 구간은 초당 30프레임으로 나눠서 G센서 값을 일일이 확인해 보았지만 여전히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 범위에서만 미세하게 움직였을 뿐입니다. 차량들이 왼쪽으로 쏠리는 모습이 구간으로 관찰된 시점 이후에야 G센서 값은 최대 마이너스 76까지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배 저 끝에서 어떤 충격이 있었다면 이 차에서 지금 차가 옆에 있는 차하고 부딪혔을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배를 통해서 충격이 전달이 됐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분명히 차가 아무리 충격을 잘 흡수한다 할지라도 평소보다는 좀 더 많은 충격량이 나왔어야 될 것 같아요. 평소에 지금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한 4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적어도 한 10 정도는 나야 되지 않나. 만약에 저 끝에서 어떤 충격이 있었다면, 배 전체에 영향을 주는 충격이 있었다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둘러싼 핵심 논쟁 중 하나는 화물 이동 때문에 급격한 횡경사가 발생했느냐, 아니면 어떤 외부 충격 때문에 배가 기울고 그 결과로 화물이 이동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원된 블랙박스 영상 속의 G센서 값은 세월호의 급격한 횡경사가 외부 충격에 따른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